여기에 해당하시는 학생들은 절대 논술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10가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논술 시작하시면 망합니다. 자, 지금부터 논술로 망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연대를 3번 합격한 사람 연세합사입니다. 논술을 보면요, 이렇게 써가지고 망하는 학생들이 꼭 있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논술 망하는 10가지 유형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팩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친구들은 무조건 자기 말이 옳고 자기 생각이 옳은 친구들입니다. 고집도 많고요, 근거 같은 거 필요 없이 내 생각이 무조건 팩트이고 내 생각이 무조건 옳은 친구들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교수님이 채점하다가 분노가 폭발합니다. 이 친구들은 뭐야, 왜 자기 말만 하지? 자기 주장만 하지? 자기 주장이 무조건 맞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많이 높게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내가 이런 팩트를 바탕으로 잘 서로 조율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설득하는 과정이 즐거워야지 논술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의식 흐름대로 쓰는 예술가형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친구들은요, 답안에 논술에 주제가 없습니다. 뭔가 내가 흐르는 대로 그냥 감성대로 글을 씁니다. 보통 우리가 기승전결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친구들은요, 무조건 기만 있습니다. 이런 글들은요,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교수님이 인지할 수가 없어요. 얘가 주장하는 논리가 무엇이지? 파악할 수가 없이 그냥 감성적으로 예술가처럼 글만 씁니다. 그래서 논술은 이렇게 글을 쓰면 망하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감정 폭발형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앞에 2번이랑 비슷한데요, 보통 많이 쓰는 말이 솔직히, 진짜, 너무나, 엄청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감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는 답안입니다. 근데 논술은요,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논리, 이성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감정이 폭발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논술과 맞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F 성향보다는 T 성향의 친구들이 논술에 좀 맞는다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게 글을 써주시면은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필력을 과시하는 허세충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글이나 문체가 좋기 때문에 이 필력을 과시하면서 글을 쓰는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글을 쓰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려운 단어, 그러니까 명사형 구성들을 많이 씁니다. 명사형 구성이나 현학적 표현들을 너무 많이 남발함으로써 뭔가 내가 좀 나 그럴싸하다, 나 있어 보인다,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방식인데요, 교수님이 봤을 때 이 친구가 무슨 말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되면 약간 뭔가 외계어가 집합체인 것처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필력을 과시하고 나의 어떤 뛰어난 학문적인 소양을 과시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것들도 절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는 급발진 매니아입니다. 뭔가 발문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작하고 봅니다. 어떤 글의 주제나 방향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글을 쓰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얘가 무슨 말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급발진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요, 이 글에 어떤 목적도 없고요, 방향성도 없고요, 설득도 없고요, 주장도 없습니다. 특히 이런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주제에 대한 근본적 의식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를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문을 보고 개요를 작성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글을 쓸지 전체적인 방향을 꼭 잡고 작성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사자성어 중독자입니다. 본인이 뭔가 사자성어나 이런 고사성어 이런 것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나의 지적 뛰어남을 보여주는 케이스인데요, 한 번 정도는 괜찮은데 2회 이상 쓰게 되면요, 굉장히 과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2회 이상 쓰게 되면은 진부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그 제시문 맥락에 맞는 사자성어를 한 번 정도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불량 집착러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경우에도 그냥 글자 수만 맞추는 거에 초점을 두는 친구들이에요. 제시문을 해설한다던가 제시문을 그대로 줄줄 따라 쓴다던가 아니면은 심지어 제시문 내용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결국 뼈가 없고 살만 있는 케이스입니다. 뼈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금방 무너집니다. 그리고 글을 볼 때도 교수님도 천자를 채우긴 채웠는데 이 천자 속에 이 학생만의 인사이트나 통찰력,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학생한테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평균 점수를 받습니다. 근데 논술은요, 평균을 맞추는 게 아니라 최고점을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3%, 상위 2%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불량 집착러들은 물론 어느 정도 보편적인 점수는 받을 수 있지만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는 서론 끝판왕입니다. 서론 중요한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서론이 너무 과대하게 길어지는 거예요. 너무 분량이 길어지게 되면요, 지루해집니다. 그리고 사실 결국 본론 결론에서 이 친구가 하고 싶은 말을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론 끝판왕의 친구들은 좀 서론 부분을 좀 줄여주시고 대신 서론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주의 환기 혹은 내가 어떻게 답안을 작성할지 방향성을 제시 그 다음에 혹은 내가 향후 전개하게 될 기준의 쟁점들이 몇 가지인지를 하나하나 읊어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방향성을 잡고 두 갈씩 그리고 기준 설정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채점자한테 일종의 내비게이션을 전달하는 역할로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번째는 지식 과다 투입형입니다. 논술 답안에다가 교수님이 주신 제시문들을 활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기존의 지식들을 주저리 다 쏟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쓰실 때는 논점을 왜곡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제시문과 논점에 확실히 맞는 100% 부합하는 것들만 골라서 쓰셔야 돼요. 이거를 잘하는 방법은 개요 작성 단계에서 이런 지식을 투입할 수 있는 것들을 키워드로 쓰신 다음에 제시문 가에 어떤 쟁점이 이 쟁점과 연결되는지를 하나하나 매칭을 시켜야 돼요. 이게 만약에 1대1로 매칭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 감점 사유가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지식 과다 투입형과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반골정신 끝판왕 친구들입니다. 자, 반골정신은 무엇이냐? 기존의 제시문에 주어진 쟁점 혹은 교수님이 주신 발문의 쟁점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거예요. 교수님이 봤을 때 약간 처음에는 약간 좀 신박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특이한 거에서 그치는 겁니다. 이런 색다름을 어필하는 차원에서 좋지만 이게 단순히 색다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절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반대가 되는지에 대한 입증을 해주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주신 방향성 혹은 제시문의 필자가 말하는 속성을 어떻게 서로 연계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이 연계적 사고가 가능한 친구들이 점수를 얻고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10가지 유형 있죠, 그렇죠? 논술이 망하는 10가지 유형.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는 친구들은요, 논술을 포기하세요 라고 말하면 좀 너무 극단적이죠. 그래서 포기는 아니고요. 대신에 이런 특성이 있는 친구들은 내가 좀 약간 주의해야겠구나, 내가 남들에 비해서 조금 이런 것들이 약점이겠구나 파악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논술로 합격하고 싶으시면요, 연세합사 저를 기억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계속 매주 논술로 보완해야 될 것들을 끊임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로 제가 합격시켜 드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 열심히 논술 준비해서 꼭 합격해 봅시다. 다들 모두 힘내시다.